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체 비만 완치 훈련입니다. 하체 비만은요, 하체가 상체에 비해서 더 두껍습니다. 더 살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하체 비만이죠. 주로 엉덩이 또는 허벅지 또는 종아리가 훨씬 두텁고 살이 많은 것이죠. 하체 비만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상하체 불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더 두꺼운 거죠. 그러면 하체 비만만 있냐? 사실은 상체 비만도 있습니다.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더 두꺼운 거죠. 네, 어깨라든지 팔이 더 두껍습니다. 이 상하체 불균형은요,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이 하체 비만, 오른쪽이 상체 비만입니다. 뼈만 보면은요, 상하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뼈의 굵기라든지 상하체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몸 전체를 보면은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게 이제 하체 비만이 되겠죠. 상체 비만인 경우에는 또 하체에 비해서 상체가 더 굵습니다. 네, 이게 바로 상체 비만이 되겠죠. 네, 하체가 이렇게 굵고 두꺼운 것은, 즉 살이 많은 것은 뭐가 많은 걸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지방이 많은 겁니다. 네, 기름이 많은 것이죠. 두 번째가 근육이 더 큰 겁니다. 네, 근육 자체가 더 큰 거죠. 세 번째가요, 이건 잘 눈에 안 보이는데 물이 더 많이 차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부종이라고 하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뼈가 굵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뼈는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통뼈라고 해도 뭐 상하체가 뼈가 굵거나 얇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이 하체 비만은요, 가임기 여성의 주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하체 비만이 뭐 태어날 때부터 하체 비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언제부터 주로 시작이 되느냐? 네, 생리가 시작되는 사춘기부터 시작됩니다. 즉 10대부터 시작이 돼서 20대에 정점을 이루게 되죠. 20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임신을 하거나 아니면 내 하체 비만 또는 약간의 비만 때문에 통통하다고 생각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네, 그럼 이 다이어트를 반복하다 보면 네, 그것도 또 비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 그리고 다이어트, 이게 이제 여성들의 비만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만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이때의 비만은 하체 비만이 아니고 전신 비만입니다. 네, 그래서 하체 비만에서 전신 비만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전신 비만할 때는 하체 비만이 아예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하체 비만은 주로 적정 체중이거나 아니면은 저체중인 분들의 문제입니다. 이 하체 비만의 원인은 뭘까요? 네, 하체 비만의 원인의 가장 큰 것이요, 이 하체 비만이 가임, 즉 임신과 출산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체가 튼실하잖아요. 그러면 태아의 건강과 태아를 보호하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네, 그래서 이 하체 비만은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주가 아닙니다. 네, 축복이죠. 아이를 건강하게 잘하라, 이런 축복이 됩니다. 당연히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게 되겠죠. 네,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가임을 위한 여러 호르몬들이 작용을 해서 이렇게 하체 비만이 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앉기, 서 있기, 걷기만 주로 해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체 비만인 분들은요, 무게 중심이 낮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걷기를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고 걷기를 오래 잘하죠.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앉아서 공부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체 비만이 될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거의 모든 여성들의 주로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다 하체 비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몸맘삼 공통 원인입니다. 네, 첫 번째가 힘든가 지나침, 두 번째가 생각과다 스마트폰, PC, TV 많이 하기, 세 번째가 잘 쉬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는 것, 네 번째가 예민함, 다섯 번째가 만성 탈수. 이 만성 탈수는 물을 잘 안 마시고 커피차, 음료만 마실 때 일어나는 몸의 현상입니다. 네, 이런 원인들이 어우러져서 하체 비만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원인까지 아셨으니 이제 하체 비만 완치 훈련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는 당연히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합니다.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무엇을 해도 10%를 덜해서 남기기. 이렇게 자꾸 남기기를 하면은 이제 기력을 점점 쌓아가게 되겠죠. 그 기력 가지고 고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고 스마트폰, PC, TV를 많이 하는 분들은 각각 줄이기를 하셔야 되겠죠. 잘 쉬지 못하는 분들은 쉼 훈련,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은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만성 탈수인 분들은 물 2리터 더 마시기 등입니다. 자, 내몸만 회복 훈련을 했으면은 이제 체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미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분들은요, 하체 비만 완치 훈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체중 빼기부터 해야 됩니다. 감량 다지기 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얼마까지 빼느냐? 네, 적정 체중까지 뺍니다. 희한하게도요, 처음에는 하체 비만으로 시작을 해서 전신 비만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전신 비만에서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분들이 하체 비만이 사실은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때 하체 비만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체 비만이거나 아니면은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해서 남아있는 하체 비만이 있는 분들만이 하체 비만 완치 훈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체 비만 완치 훈련은요, 그 원리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지방의 재분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체에는 지방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살이 더 많은 겁니다. 살이 더 많은 하체에서 살이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은 상체로 다시 재분포를 시키는 거죠. 이걸 이제 지방의 재분포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그 외에도 하체에는 근육과 물이 있잖아요. 부종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줄이기. 그것을 하체 줄이기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이제 거꾸로 상체를 늘려야 되겠죠. 상체 키우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체에 더 많은 근육 갖기. 이게 이제 상체 키우기가 됩니다. 자, 지방의 재분포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지방의 재분포는 약간의 감량부터 시작을 합니다. 약간의 감량은 어떻게 하느냐? 왜 약간의 감량을 하느냐? 약간의 감량을 하면은 몸에 전신의 기름이 빠집니다. 전신의 기름이 빠지면은 상하체가 다 빠지는데요. 원래 하체는 두껍고 상체가 모자라잖아요. 예, 그러면은 몸에서 자극이 일어납니다. 하체가 더 많구나, 상체가 더 적구나. 네, 이것을 내 몸에 인식시키면서 그게 인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기름이 많은,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곳에서 지방이 적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지방의 재분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 상하체 불균형을 갖다가 자극을 해서 재분포가 일어나게 하는 걸 반복하는 것, 이게 바로 지방의 재분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의 감량이 필요한데요. 어제보다 항상 기준이 어제입니다. 오늘 하는데 어제를 참고로 하는데 어제보다 뭐 주식이든 간식이든 한 입 또는 한 숟갈 또는 한 모금을 덜 먹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 그러면 한 숟갈 덜 먹기를 하는 거고요. 뭐 간식을 한다 그러면 한 입을 덜 먹는 거고요. 음료를 마신다, 커피를 마신다, 뭐 차를 마신다, 한 모금을 덜 마시는 겁니다. 네. 그럼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느냐?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줄인 상태에서, 덜 먹는 상태에서 일주일을 간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다시 어제를 참고로 해서 오늘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죠. 한 숟갈, 한 입, 한 모금 덜 먹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의 감량이 일어나면서 몸의 지방 분포의 불균형을 갖다 자극해서 재분포를 갖다 촉진시키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운동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어떤 운동을 하느냐, 그건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하체 줄이기입니다. 네, 하체 줄이기는 이제 지방은 재분포를 하고 하체 남은 부분이 뭐라 그랬어요? 근육과 부종이죠. 네, 이걸 줄이기를 합니다. 근육 줄이기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덜 쓰면은 근육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덜 써요? 서 있고 걷기를 줄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은 뭐 엘리베이터 타고, 되도록이면은 에스컬레이터 타고, 되도록이면 뭐 버스 타고, 아니면 택시 타고, 이렇게 해서 서 있고 걷기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겁니다. 안 쓰는 거죠. 네.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위축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더 줄어들기 시작하죠. 뭐 근육이라는 게, 운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자꾸 써서 더 근육을 키우잖아요. 네, 그 반대로 하는 것이죠. 부종 줄이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부종은 이제 무리의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부종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다리를 올려주는 겁니다. 앉아있을 때도 다리 받침을 써서 다리를 올리고, 밤에 누워있을 때도 약간의 베개, 약간 얇은 베개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다리를 약간 올려두는 겁니다. 뛰기나 하체 강화 운동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겠죠. 헬스클럽에 가면은 이 하체 강화 운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이제 대표적인 하체 강화 운동이죠. 이런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상체 키우기. 상체 키우는 다 근육 키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상체 근육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어떤 게 되겠어요? 대표적인 게 팔굽혀 펴기, 아령 이런 게 되겠죠. 또 헬스클럽에 가면은요, 상체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당기기도 있고요, 또 엮기같이 들어 올리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상체 강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하체 균형이 점점 맞춰지게 되겠죠. 그동안 하체 비만은 저주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방 흡입 등 시술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완치 훈련을 선택해 보세요. 하면 할수록 멋진 내 몸과 건강한 임신을 보장하게 됩니다.